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다. 내 기질과 천성에 맞는 그런 일이 하고 싶다.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신다면 오늘 내가 타고난 길을 찾는 법이라는 영상을 두세 개 올렸거든요. 빠르게 제가 요약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새로 발견한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인사이트를 하나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지 마라. 예를 들면 돈이에요. 남한테 일어난 행운인데 그게 나한테도 해당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짐작하지 말자는 거죠. 특히 이거 잘못하면 평생 나한테도 그런 행운이 오길 바랄 수 있거든요. 그건 남의 행운이에요. 두 번째, 자기 인지가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탁월하려면 남들이 다 하는데 쫓아가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탁월한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탁월할 수 있는 분야는 뭐지? 발굴해서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부터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좀 사회과학자들이 뭐 그릿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고독한 시간을 확보해라. 나만의 뭔가를 찾고 싶으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안 준다?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도 필요하고요. 굳이 명상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일기를 써라. 일기는 증빙된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에요. 어떤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강화시켜주고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섯 번째, 주변에 물어보기예요. 조하리의 창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내 모습도 있거든요. 혹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류예요. 여섯 번째, 검증된 테스트들이 많이 존재하죠. 제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또 맹신할 수 없어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야 돼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통해서 검증하고 테스트해라. 내 가정을. 생각만 믿고 갈 수는 없거든요. 여덟 번째, 멘토나 다른 사람을 통해 시야를 넓혀라. 멘토가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죠. 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멘토는 책에서 주로 찾고 있어요. 아홉 번째, 다양한 시야를 위해서 취미나 기타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맥의 근친상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트워크 인브레드라고 있는데 자기 매몰에 빠지게 되고 퇴화하는 거예요. 퇴화.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요약을 해봤어요. 한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평소에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컨설팅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새롭게 발견한 인사이트를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 이쪽 사람들이 좋았다가 저쪽 사람들이 좋았다가. 그런데 빠짐없이 언제나 내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있는지, 뭐 존경이라 해서 대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항상 저 사람 소식이라 그러면 귀가 쫑긋한다거나, 지나가다가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들여다보게 된다거나, 뭐 보다가 그 사람 소식이 있다 그럼 전시회가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한 힌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합니다. 성격이 좀 많이 삐뚤어진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못되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데, 제가 왜 스티브 잡스를 존경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 안 된다고 할 때 본인 자신을 믿고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혁신가, 모험가, 아티스트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저의 굉장한 멘토예요. 성격이 뭐 이렇게 굉장히 사교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공통점이 제가 돈이나 이런 데에서 돈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행복해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반대의 내적인 풍부함, 지적 호기심, 삶의 의미를 발굴하고 추구하는 것, 그런 것에 저는 끌리고 좋아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저는 존경해 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관심이 계속 가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왜 그러겠어요? 이게 메아리 쳐서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아이돌들 보면 농장에서 소 보듯이 이렇게 보거든요. 아름답네,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반향이 돼서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존경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어떤 면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3-4명 정도만 추출해내도 그들의 공통점 안에 여러분이 진짜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죠. 질문표를 만든 이유도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진짜 살고 싶은 삶이 있나요? 일단 있다면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그 간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계와 경제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을 보면 이 앞부분도 이코노믹스예요. 그죠?
경제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하도 경제 하는데 내가 나만의 경제를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나만의 경제를 돌리면서 어떻게 내 삶의 의미도 찾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만의 고유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생각도 바뀌고 하지만 그 안에 바뀌지 않는 여러분이 늘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고 관심이 가는 그 무엇, 그 안에 여러분이 반사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울이다.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시길 바라고 댓글에 여러분 의견 달아주시면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쁨이에요. 구독자님들이 그런 분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